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이후로 움직여 줄 수가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2차전지 등 핵심 종목 자료집들 100% 무료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까지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금 단기적으로 2배 이상 급등이 지금 현재 나와줬는데 아직도 기회가 지금 남아 있는 구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미국의 IRA에 대해서 추가 요구 사항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IRA의 핵심 광물 국가를 확대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하반기 때 수산화 리튬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IRA에 대한 핵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공매도가 포스코 홀딩스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숏 스퀴즈가 연출이 되기 전보다 규모가 훨씬 더 많은 지금 대규모의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가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포스코의 숏 스퀴즈가 아직 안 터졌다. 여기서 기대감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재 기대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에 미국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를 만났습니다. 6월 말에 지금 이제 만나게 되면서 IRA에 대한 핵심 광물의 인정국을 확대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IRA가 미국의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탈중국 공급망을 확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부자 기업들에게 대규모 증세를 통해서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 작년에 이제 7월달, 8월달 이후로 IRA가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굉장히 이제 미국 쪽 정부에게 요청을 많이 했죠.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은 배터리 광물 쪽으로 일단은 양극재가 포함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양극재가 만약에 배터리 부품 쪽으로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진출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들어주게 되면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 위치를 해도 미국에다가 지금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진행이 됐고 여기에다가 나아가서 추가적인 요청이 지금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RA의 핵심 광물을 인정을 하는 국가가 지금 현재 북미 지역, 뭐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 이어지는 북미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 내지는 여기에서 이제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들, 이렇게 세 개의 섹터에서 나와주는 광물은 IRA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FTA를 맺은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과 FTA를 거의 맺지를 않았고 지금 현재 핵심 광물 국가로서 유럽 쪽과 이제 일본이 그 추가가 되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광물이 나오는 동남아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중남미 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포도주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FTA가
맺어져 있는데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FTA를 맺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FTA를 맺은 뭐 호주나 캐나다 쪽에서만 조달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핵심 광물을 협정을 하는 나라들을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겠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기업이 중요하게 이 핵심 광물들을 조달을 하는 나라가 니켈,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하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네 두 개를 지금 현재 핵심 광물 조달처로 들어오게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너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 탈중국 공급망을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요청을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완성차 시장의 그런 지배력을 위해서 현대차 쪽의 그런 요구 조건들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 지금 IT 쪽에서는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여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IRE의 핵심 광물 조달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그러니까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대규모의 양극재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의 2단계 상공정이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이제 상공정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준공이 되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현지 염호 근처에서 탄산리튬을 생산을 하는 공정이 바로 이제 상공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초 이제 작년에 진행이 되었었던 이 1단계 투자 같은 경우는 상공정, 하공정 모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2단계 하공정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죠. 이 하공정에서는 수산화 리튬을 전환을 한다. 그래서 1공정에서는 상공정 이제 탄산리튬 제조 과정 그리고 하공정 수산화 리튬 과정을 모두 다 아르헨티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상공정을 아르헨티나에서 진행을 하되 하공정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지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 그냥 뭐 여무 근처에 있는 그냥 뭐 여무 근처에다가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을 하면은 거기야 뭐 당연히 땅값도 싸고 그리고 이제 노동비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비를 해서 굉장히 비용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단계 이 수산화 리튬을 굳이 국내에다가 지으려고 했었던 게 결국에 이 IRA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 쪽에 1단계 이 하공정이 훨씬 더 빠르게 이 준공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핵심 광물 국가 쪽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빠르게 IRA 쪽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수혜가 더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반응이 더 빠르게 나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굳이 우리나라에다가 수산화리튬 정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값싼 비용으로 아르헨티나의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원래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리튬의 그런 생산 같은 경우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1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대규모의 혜택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만 지금 25,000톤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굉장히 대규모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8년 기준으로서 10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해당 부분은 중국의 리튬 업체를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수산화 리튬 제조에 있어서 압도적 1위로 등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5만 톤 정도만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조 원, 10만 톤 규모의 향후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더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십조 원의 고수익성 매출이 쏟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 뭐 철강 같은 경우는 5% 내외,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한 8% 내외의 그런 수익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튬이나 니켈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전성기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버리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10배 가까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이제 뭐 글로벌 리튬 기업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대비해 가지고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리튬의 상업 생산이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발생도 안 한 매출로 이렇게 고밸류를 줘야 쓰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고 2024년 이 1단계가 생산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가 되게 되고 향후 지금 10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감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에도 시가총액이 50조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철강 밸류 한 2, 30조 정도를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현저히 저평가 상태로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중국의 텐치 리튬, 간펑 리튬 같은 이제 중국의 탑2 그리고 이제 세계 탑2 리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 주가 고점 당시 시가총액이 각각 50조에 육박을 했습니다. 두 기업 합해가지고 이제 한 100조 정도가 넘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IRA에 따른 불확실성, 그러니까 텐치리튬이나 간펑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거의 뭐 한 마이너스 70% 정도 지금 작살이 나 있는 상황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앨범알이라고 하던가 텐치리튬, 간펑리튬, 뭐 앨범알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의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으나 좀 주력적인 리튬 산업 개발이 중국 업체들과 지금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글로벌 리튬 대장주들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고전을 받고 있고 현재 이 IRA의 특급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K2차전지,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 쪽으로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투자 자금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사업을 넘어서 니켈과 음극재 직접 생산까지 내재화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와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캐나다는 이제 북미 경제 협력에 대한 그런 이제 공동 그 지역으로서 포함이 돼 있고 호주는 당연히 이제 미국과 FTA를 맺어 있고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 쪽에서 요청이 들어갔겠죠. 이거 핵심 광물로 인정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상위 탑2 간펑과 텐치리튬이 이 상위 리튬 업체에서는 그리고 뭐 앨범알까지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보기 힘든 IRA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광물 지분들을 대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고밸류를 받아줄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2차 전지가 양극재에서 음극재까지 아우를 수가 있는 풀커버 밸류 체인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리사이클링까지 더해지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양극재 중에서도 리튬 사업을 주력적으로 내지는 뭐 니켈이나 코발트 사업을 주력적으로 왜냐하면 뭐 전구체를 할 거냐 리튬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전부를 아우르는 산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포스코홀딩스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는 에코프로에서 나와줬었던 공매도 집중 사태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일봉 차트인데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상승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2월 초부터 해가지고 대규모의 외국인 매도세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단기적으로 지금 7월 급등이 시작을 했었던 7월 이후로 4조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진행이 됐고 지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한 2월 이때 이후로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도가 10조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매도세로 집중 투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해당 주가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더블 이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손실을 기록 중이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2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공매도를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2배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내지는 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안 빌려도 그냥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좀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해당 부분 차치하고, 뭐 여기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한다. 뭐 여기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뭐 100억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떨어져서 주가가 50억이 됐다. 그러면은 50억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50억의 이제 그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익을 거둬줄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게 고점인 줄 알았는데 얘가 주가가 그냥 팍 쳐버려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200억을 지금 이제 찍어버렸다. 근데 이게 주가가 지금 미쳐 날뛰어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손실을 공매도가 줄이려면 이거 손절을 쳐야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100억에다가 매도를 때렸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어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억어치를 살려고 하면은 주가가 따블이 갔기 때문에 200억을 매수를 해야 100억어치를 공매도를 손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100억을 쳤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주가가 따블이 갔으면은 그 2배 하나는 부분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00억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손절을 하려고 하면은 이 포스코홀딩스가 2배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2배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 있는 외국인 매도 자금의 2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 매수 물량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 대비를 해서 해당 부분이 매수로 숏스퀴즈로 만약에 바뀐다라고 했을 때 해당 지금 매수 대기 물량이 20조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상황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가장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일단은 규모가 어마무시하다. 시총이 큰 만큼. 근데 그 시총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매도 매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매도를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개미 편을 들고 매수 쪽으로 동참을 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다가 개미가 더해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VS로 외국인의 공매도 세력이 지금 붙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외국계 헤지펀드 자금들, 얘가 이제 공매도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헤지펀드 자금들이 포스코홀딩스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강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더 못 간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지금 공매도를 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외국계 헤지펀드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엄청난 대규모 공매도를 투하를 하고 있는데도 비교적으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큰 조정 없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차 상승이 시작을 하기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숏스퀴즈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부 그 소액으로 공매도가 쳐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주가가 잠깐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매수로서 숏스퀴즈가 좀 나오다가, 이 정도면 이제 안 올라가겠네, 고점이네 하면서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이 한 1월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1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2차 상승 직전인 6월 초까지, 이때까지 외국인 공매도가 대략적으로 2조 정도가 이제 잡혔습니다. 이 이후에 추가 슈팅이 나와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주가의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었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배가 아니라 그냥 뭐 한 5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었던 공매도 대비해서 5배 막 이런 금액들이 팡팡팡 터지다 보니까 공매도 규모 대비 굉장히 어마무시한 손절 금액들이 터져 나왔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슈팅이 폭발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대규모의 매수세로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잃었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겠고.
그래서 지금 이 포스홀딩스 쪽으로 쇼스 퀴즈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모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 손절을 안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현재 이 포스홀딩스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공매도 규모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쇼스퀴즈 쪽에 들어왔었던 공매도의 규모를 상회를 하는 대규모 매도세인데, 하반기 때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등 2차 전지 자회사 실적이 포스홀딩스의 본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그냥 뚫어버리면서 공매도를 두드러 폭격을 해버릴 수가 있는 학살의 현장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매도가 에코프로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겠죠. 홍콩, 뭐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대형 은행들 에코프로에서 다 두드러 맞고 엄청난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 해당 부분이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결국에 공매도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게 2분기 때 역대급 실적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한 5배 이상이 올라갔었죠. 5배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주가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해당 실적 기대감으로써 2월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 공매도를 뚫고 급등을 했고 숏 스퀴즈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때 단기적으로 포스코도 이번에 이제 나와줄 수가 있는 수산화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자회사들의 실적이 본격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현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2025년부터 배터리 3사의 미국 주력 공장들이 양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LG건, SK건, 삼성 SDI건 2025년부터 엄청난 배터리와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준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2024년 하반기로 준공이 당겨졌다. 지금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의 미국 완성차 3사들 같은 경우도 배터리 3사의 공장 완공과 함께 전기차 생산이 급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도 내년부터 사이버 트럭 양산 들어가게 되고 모델 3 페이스리프트 효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2024년 하반기 기점으로서 2025년 엄청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점으로 한 5% 후반대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점으로서 4배에서 5배 성장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겠고, 내년부터 바로 이제 이 2차 전지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시화된 실적들이 실제로 찍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주가 펌핑을 막아줄 수가 없을 것 같겠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성장세의 정점은 2027년으로서 전망이 됩니다. 근데 항상 주가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되겠죠. 지금 이 2027년 이후로 매출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는 하는데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실물 경제에 있어서 2차 전지의 성장세의 정점이 2027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서 2년 전에 주가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상승세가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025년 이후부터는 투자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전성기 시즌으로서 놓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역대급 외국인 공매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에서 혼난 외국인 공매도들이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번에 또 혼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지금 이제 또 손실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공매도들이 좀 까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의 유망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주의 기운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공매도 쇼스키즈가 에코프로처럼 한번 터져 나오길 바래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연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들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움직일 수가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2차 전지 같은 핵심 종목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이후에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앱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둘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카톡 설치하는 어플 설치하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이제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부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추천주로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장전 시황 내지는 당일 단타 핵심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정보들 여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이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돼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겠거든요. 당장 이제 8월 초에 찍어드렸었던 이제 뭐 7월 31일에 찍어드렸네요. 여기서 이제 찍어드리고 셀바셀스케어라는 종목 찍어드리자마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가고 추가 급등 나와서 50% 이상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급등을 해주게 됐었죠. 그 다음날 이제 찍어드렸었던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나와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HN 요거 이제 또 찍어드렸죠. 요것도 이제 찍어드리고 하루 있다가 상한가 그리고 추가 상승 50% 가까이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 그 이상까지 또 급등을 해주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죠? 여기 이제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매일매일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금요일자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내용들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읽어보셔야 되는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당일 단타 관심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드립니다. 전날에 이제 대거 상한가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단기 수급들이 모이게 되고 10% 20%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단기 수익들이 거의 뭐 유력한 종목들이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 수급들이 나오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50% 100%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한 3% 5% 정도 단타 한번 쳐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안 되시게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내가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벌어 가보시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타 관심주 증권투데이 게시판 매일매일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실전 계좌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시간 정보들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도 눌러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에 급등 타이밍이 큰 도움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읽어보니까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